백설의 공포. 홀덴 지음, 박홍근 옮김, LS9 수정. 낭독 구자효, 정훈석, 최결, 나인은, 오혜성. 아메바 괴물. 숲을 지나고 개천을 따라 데이빗은 필사적으로 자동차를 몰았다. 이윽고 그 낡은 방앗간 오두막으로 가는 길에 들어섰다. 그 길에는 아직 눈이 약간 남아있었다. 하지만 그 눈을 보고 데이빗은 안심했다. 눈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보통 눈이었으며 달빛이 비추는 곳만 빛나고 있는 것이었다. 다행히도 오두막의 불빛이 희미하게 나무 사이로 보였다. 그것을 보고 데이빗은 자기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다. 데이빗은 자동차의 엔진을 멈추고 밖으로 나갔다. 그러자 방앗간 오두막 문이 열리면서 누군가가 밖으로 나왔다. 오두막에서 흘러나온 불빛으로 그가 곧 누구라는 것을 알았다. 카렌! 아저씨! 하고 소리치며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달려갔다. 카렌이 사과를 했다. 미안해요. 갑자기 숨어버려서. 아니, 그것보다 여기는 왜 왔어요? 니콜라스 박사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로 달려오지 않을 수 없었어요. 니콜라스 박사님께 떼를 써서 같이 왔죠. 그런데 내가 여기 있는 것은 어떻게 알았어요? 카렌이 페인트가 묻은 옷을 입고 있었다는 걸 들었어. 틀림없이 무슨 일을 도우러 간 거라고 생각했지. 더욱이 니콜라스 박사의 부인이 왠지 카렌에 대해서 숨기고 있는 것 같다고 느껴졌거든. 이번에는 데이빗이 묻기 시작했다. 그런데 무슨 일 있었어? 교수님은 언제 뉴욕에서 돌아왔지? 아빠는 뉴욕에 가지 않았어요. 아저씨가 의심했듯이 그 전보는 가짜고 니콜라스 박사님이 대신 친 거예요. 아빠는 계속 여기 있었어요. 그렇다면 드와이트 편집장님이 여기 왔을 때도 역시 계셨어? 네. 드와이트 편집장님이나 저를 말려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건 어째서? 카렌은 거기엔 대답하지 않고 대신 오두막의 지붕을 가리켰다. 보세요. 오두막 뒤에 있는 가파른 낭떠러지 위에는 희미하게 푸르고 흰 빛이 번지고 있었다. 데이빗은 끄덕였다. 알고 있어. 여기 오는 도중 바커산을 보았어. 그러자 카렌은 심각한 얼굴이 되며 말했다. 아저씨가 생각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큰일이에요. 그때 네이슨 교수가 한 남자와 함께 밖으로 나왔다. 네이슨 교수는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고 있는 얼굴 표정이었다.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역시 데이빗 기자였군. 카렌이나 자네를 위험한 일에 말려들게 하고 싶지는 않았어. 위험한 일이라뇨? 교수는 그 질문은 흘려버리고 조용히 말했다. 우리들은 시간이 더 있다고 생각했었어. 그런데 생각보다는 빨랐어. 그래서 서둘러 일에 착수했지. 만약 10월이 아니고 1월에 일어났다면 세상은 끝이었을 거야. 하여간 안으로 들어오게. 하며 네이슨 교수는 바커산 쪽을 노려보았다. 또 한 사람은 소개하지 않아도 당장 알 수 있었다. 니콜라스 박사였다. 안으로 들어갔을 때 불빛 아래에서 본 네이슨 교수도 니콜라스 박사도 몹시 지쳐있는 듯했다. 의자에 모두가 앉기를 기다린 뒤 교수는 말했다. 자네의 말이 옳았어. 이번 일이 나한테 책임이 있다고 지적한 그대로야. 하지만 저는 교수님을 공격할 뜻으로 말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단지...
데이빗이 당황하며 이렇게 말하자 네이슨 교수가 조용히 말을 이었다. 좋아, 데이빗. 그건 내 잘못이야. 하지만 비뚤어진 생각으로 그런 것은 아니야. 내가 니콜라스 박사와 함께 연구해 만들어낸 눈 결정의 하나를 인공비를 만드는 약에 섞어 비행기에서 떨어뜨린 것은 사실이야. 그게 어떻게 된 노릇인지 이 괴물을 낳게 했어. 하지만 그럴 확률은 100만 분의 1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지. 하지만 우리들의 발견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이상이었어. 생명이 없는 눈 결정이 살아서 활동을 하다니. 더욱이 실험실이 아닌 대기 속에서 말이야. 그러면 그 눈 전체가 괴물인 겁니까? 이번에는 니콜라스 박사가 대신 대답했다. 아니, 그렇지는 않아. 괴물 그 자체는 점점 커지고 있지만 그 빛나는 눈이 모두 괴물인 것은 아니야. 잘 모르겠습니다. 니콜라스 박사는 당연하다는 듯 끄덕였다. 무리도 아닐 거야. 우리들에게도 힘에 겨운 일이니까. 아, 그렇지. 커다란 아메바를 생각해보게. 중심에 핵을 하나 가지고 있는 젤리와 같은 모양의 덩어리를 말이야. 아메바요? 그래. 그 핵의 영향으로 젤리 모양을 한 것은 먹을 것을 마구 먹어치우며 성장하지. 하지만 핵에서 떨어지게 되면 그것은 생명이 없는 젤리에 지나지 않게 될 거야. 그 설명은 데이빗에게도 이해가 잘 되었다. 그러므로 수색대가 그 눈 속에 들어갔어도 아무렇지도 않았던 거다. 하지만 핵의 영향을 받게 되면 그 가엾은 사슴을 엄습한 눈처럼 된다는 것이다. 이번에는 네이슨 교수가 말했다. 그것은 우리들과는 정반대의 생물이야. 다시 말해서 우리들은 산소를 호흡하며 살고 있지만 그것들은 질소를 호흡하는 이상한 생물인 거지. 우리들이 몸속에서 산소를 불태우고 있는 것과 같이 질소를 불태워서 살고 있는 거야. 왜 그런 괴물이 만들어졌나요? 데이빗이 이렇게 묻자 네이슨 교수와 니콜라스 박사는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다. 네이슨 교수가 설명했다. 과학자는 누구나 인공적으로 생명을 만들어내려고 하지. 생명이 없는 것으로부터 말이야. 그건 과학자의 꿈인 거야, 데이빗. 더욱이 그 부산물로 순수한 초산도 만들어진다네. 네이슨 교수는 그리고 나서 화학식을 보여주며 설명했는데 데이빗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아무튼 어떤 특수한 물로 만드는 모양이었다. 여하튼 인간 몸의 세포가 늘어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자꾸만 늘어나. 질소를 호흡하고 양분을 섭취하고 말이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군요. 그렇지. 이 생물이 무엇이든 보통 눈을 손에 넣어 자기 몸, 즉 아메바의 젤리처럼 만들어버리지. 일단 이 핵의 영향을 받게 되면 세계의 그 어떤 눈도 이놈 몸의 일부가 되는 거야. 그리고 운동도 하고 성장도 하지. 따라서 먹을 것을 얻으려고 움직이며 돌아다니는 거야. 데이빗은 깜짝 놀라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섰다. 교수님, 그럼 큰일 아닙니까? 세계가 멸망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세상에 발표하지 않고 여기서 몰래 앉아서 어쩌잔 겁니까? 대체 어떻게 된단 겁니까? 네이슨 교수는 침착하게 말했다. 함께 데이비. 자네가 지금 흥분하는 것과 같은 일이 이 케인필드, 아니 뉴햄프셔주 전체에 걸쳐 일어난다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나? 말할 것도 없이 대소동이 일어나겠죠. 하지만 혼란만이라면 어쩔 수 없지. 저 로빈 소년이 만든 눈사람이라면 양동이 두세 통쯤 되는 뜨거운 물만 부으면 끝나는 일이야. 하지만 힘이 강해져서 산으로 들어간 지금에 있어서는 간단히 처치할 수 없다는 것을 자네도 잘 알 거야. 데이빗은 말없이 끄덕였다. 저 산 전체의 눈이 영향을 받고 있는 지금 어디에 그것이 있는지 알 수 없지 않은가. 그것을 찾기도 전에 이쪽도 사슴 같은 최후를 당하게 될 것은 뻔했다. 네이슨 교수는 말을 계속했다. 숲은 태양빛을 가려 그것이 녹지 않게 감싸주며
나무나 숲의 동물은 먹이가 되기도 해서 그것의 힘은 점점 강해질 거야. 그리고 이제부터는 추워질 거라 눈은 자꾸만 내릴 거고. 우리들이 눈을 녹인다고 해도 그것을 확실히 해치웠는지 잘 알지 못할 거야. 데이빗이 급히 물었다.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들은 그 눈괴물, 다시 말해서 핵에 해당하는 그놈이 우리들에게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하지만 그놈이 확실히 여기 온다고 어떻게 단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니콜라스 박사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 일이야. 니콜라스 박사도 말입니까? 그럼 오늘 아침 그 가이거 계수관을 사용해 방사능을 조사한 것도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까? 네이슨 교수는 조용히 웃었다.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하지. 어쨌든 우리들은 그것을 이쪽으로 이끌어올 장치를 만들었어. 지금 우리들이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그 장치를 가장 효율적인 장소에 설치하는 일이야. 아마 뒤쪽 낭떠러지 꼭대기일 거야. 낭떠러지 꼭대기라고요? 이처럼 캄캄한데 거기까지 오른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설사 미끄러운 눈이 없더라도 여간 큰일이 아닙니다. 혼자서도 옮길 수 있을 만한 가벼운 거야. 날이 저물기 전에 설치하고 돌아오려고 생각했는데 장치를 만드는데 시간이 걸렸어. 네이슨 교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갈 거야. 아까 점심 때 거기 가서 확인했기 때문에 길을 잘 알고 있어. 그러자 카렌이 일어섰다. 아빠가 가시면 안 돼요. 니콜라스 박사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내가 가겠어. 거기에 두면 좋다고 말한 것은 아니까 말이야. 더욱이 거기 가는 것보다 그 다음이 더 중요해. 그러자 이번에는 데이빗이 나섰다. 제가 가야 합니다. 선생님들은 장치를 만드는데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건 젊은 제가 맡아야 합니다. 더욱이 그 후에 일어날 위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진 선생님 두 분이 잘 알고 계시니까요. 카렌이 외쳤다. 모두 그만두세요. 어느 분이나 제게 있어서는 소중한 분들이에요. 하지만 누군가는 가야 해요. 그러니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하고 카렌은 세계비의 성령을 가지고 되돌아왔다. 이것으로 결정해 주세요. 한 개에는 머리가 없어요. 먼저 네이슨 교수가 뽑았다. 유감인데 이것엔 머리가 있군. 다음으로 니콜라스 박사가 뽑았다. 아니, 내 것도 마찬가지 아닌가? 데이빗이 기쁜 듯이 말했다. 그럼 나머지는 보나마나 아닙니까? 카렌이 미안해하며 말했다. 아저씨, 미안해요. 아니야.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니까. 자, 서둘러 떠나야겠어. 다가온 안개. 니콜라스 박사는 곧 지하 연구실로 내려갔다. 그리고 계기판이 붙은 금속 상자와 전선을 감은 두 개의 작은 도구를 가지고 왔다. 그 도구는 마이크와 같이 생긴 것 하나와 안테나가 붙은 작은 상자였다. 니콜라스 박사는 설명해 주었다. 그 괴물은 주위의 눈을 자극하는 전파를 내보내고 있어. 그 전파의 정체는 알 수 없으나 어쩌면 마이너스 전기를 방출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니콜라스 박사는 웃었다. 오늘 아침 가이거 계수관을 사용하는 척하면서 그 전파의 주파수를 조사했어. 물론 주위를 딴 데로 돌려서 큰 소동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지만. 그러셨군요. 아마 그 이야기를 들으면 카마이클 서장은 화를 낼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뭘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러자 니콜라스 박사는 작은 상자와 마이크를 가리켰다. 이것을 낭떠러지 위에 놓기만 하면 돼. 이 안테나 같은 게 괴물의 위치를 측정하지. 그리고 이 마이크 같아 보이는 것은 그것과 같은 주파수의 플러스 전파를 발사해서 괴물을 끌어당기는 작용을 하는 거지. 잘 알지는 못했지만 데이빗의 임무는 그 장치들을 낭떠러지 위에 두고 그것과 이 집에 설치할 금속 상자를 전선으로 잇는 일이었다. 몇 분 후에 준비를 끝낸 데이빗은 두 개의 장치를 넣은 자루는 어깨에 메고 감은 전선은 손에 들고 큰 손전등은 벨트에 차고서 집을 나섰다. 그럼 갔다 오겠습니다.
데이빗이 낭떠러지 위를 노려보며 말했다. 그러자 네이슨 교수가 말했다. 우리는 여기서 등불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을게. 무슨 일이 있으면 큰 소리로 불러주게. 성공을 비네. 카렌은 격려하기 위해서 데이빗의 손을 꼭 쥐고 말했다. 아저씨, 조심하셔야 해요. 걱정하지 마. 데이빗은 힘주어 대답했다. 그리고 나서 냇가로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다. 걸어가면서 어깨에 맨 전선을 풀며 나아갔다. 그럴 때마다 손전등의 빛이 숲속에서 흔들흔들 흔들리고 있었다. 작은 내를 건너가자 그쪽은 가파른 고개였다. 데이빗은 몇 미터씩 가다가는 전선을 풀기 위해 멈춰섰고 그리고는 또 가파른 고개를 올라갔다. 숲에서 나오자 온몸으로 달빛을 받으며 가게 되었다. 낙엽성 꼭대기 위에 하늘이 보였다. 거기에는 낮게 뜬 구름처럼 날아가는 그 반짝반짝 빛나는 안개가 보였다. 악마 같은 안개. 데이빗은 계속 가파른 고개를 올라갔다. 이윽고 산의 경사는 완만해지기 시작했다. 마침내 숲을 나와서 네이슨 교수가 말한 바위에 이르렀다. 한숨을 돌린 데이빗은 저 밑에 오두막을 굽어보았다. 희미하게 불빛이 보인다. 다음은 바하커 산 쪽을 쳐다보았다. 순간 데이빗은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바하커 산의 꼭대기는 얼음처럼 푸르고 흰 안개바다 위로 컴컴한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다. 안개는 데이빗이 있는 낭떠러지에서 꼭대기의 한가운데까지 덮여 있었다. 안개까지는 불과 100미터가 될까 말까 했다. 이따금 안개는 날아올랐다. 그때마다 그 뒤로 앞으로 다가오는 반짝반짝 빛나는 눈의 벽이 보였다. 데이빗은 그 눈의 높이를 보고 숨이 막힐 것 같았다. 이렇게 많은 눈은 없었어. 바하커 산의 모든 눈을 합쳐도 이렇게 많지는 않을 거야. 저게 점점 다가온다. 네이슨 교수가 말한 대로 그것은 세계의 위기였다.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하지 않으면 큰 재앙이 일어난다. 하지만 이 무서운 괴물을 과연 해치울 수 있을 것인가? 데이빗은 두렵고 불안했다. 데이빗은 용기를 내 서둘러 작업에 착수했다. 우선 바위틈에 나 있는 한 그루의 낙엽송에 전선을 이중으로 감고 자루에서 꺼낸 마이크에 그 끝을 이었다. 그게 끝나자 자루에서 또 한 통의 전선을 꺼내 들고 안개를 보았다. 바람이 불어와 데이빗의 얼굴에 닿았다. 안개를 안고 있는 그 바람은 달아오른 모래처럼 뜨거웠다. 눈을 잘 뜰 수가 없었다. 간신히 안테나를 작은 상자에 연결하기 시작했다. 자꾸만 안개가 닿아 푹푹 찌르는 것처럼 얼굴이 아팠다. 빨리 하지 않으면 끝장이야. 가까스로 작은 상자에 또 한 통의 전선을 연결했다. 자, 이젠 숲속의 언덕을 향해 죽어라고 뛰는 거야. 데이빗은 벌떡 일어나 다시 한번 바하커 산 쪽을 힐끗 쳐다보았다. 이미 바하커 산 꼭대기는 빛나는 안개 속에 그 모습을 감추고 있었다. 그리고 한 줄기의 빛나는 폭포와 같은 안개가 이쪽을 향해 돌진해 오고 있었다. 그 위로는 반짝반짝 빛나는 그 눈벽이 있었다. 데이빗은 감은 전선을 쥐고 정신없이 뛰기 시작했다. 엎어지기도 하고 뒹굴기도 하면서 전선을 풀어가며 필사적으로 언덕을 미끄러져 내려왔다. 심장이 터져나갈 정도로 가슴이 쿵쿵 뛰었다. 큰 소리를 외쳐보려고도 했지만 목이 막혀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아슬아슬하게 푸르고 흰 안개가 덮인 곳에서 벗어났다. 그리하여 캄캄한 어둠 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만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숨이 끊어질 것만 같았다. 하지만 머뭇거리고 있을 수는 없어. 데이빗은 이렇게 자신을 타이르며 다시 일어섰다.
전선은 데이빗을 따라 한 통 또 한 통 풀려나갔다. 겨우 작은 내에 이르렀다. 그때였다. 뒤에서 우르릉 하고 대지를 뒤흔드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속에는 무언가가 찢어지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도 섞여 있었다. 그리고는 딱 그쳤다.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아 뒤를 돌아다 보았을 때 지금 막 내려온 언덕 전체가 푸르고 흰 은빛으로 쌓여 있다. 눈사태다. 데이빗은 눈앞이 캄캄했다. 빨리 피하지 않으면 꼼짝없이 파묻혀 죽을 것이다. 그때 누군가가 데이빗의 어깨를 가볍게 치며 전선을 들었다. 네이슨 교수였다. 카렌도 어느새 와 있었다. 그리고는 데이빗의 손을 아프도록 꼭 쥐었다. 네이슨 교수는 말했다. 정말 아슬아슬했어. 불과 몇 초 차이였네. 눈사태가 일어났을 땐 이제 정말 끝난 거라 생각했어. 자네 같은 청년이 해줘서 정말 다행이야. 니콜라스나 나였다면 틀림없이 그 눈사태에 파묻혔을 거야. 네이슨 교수가 이렇게 말하자 데이빗은 가슴이 뭉클했다. 카렌이 명랑하게 말했다. 상처 투성이에요. 어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어요. 그 말에 네이슨 교수가 덧붙였다. 그래. 이제부터 진짜세. 자네가 힘껏 버티지 않으면 안 돼. 잡히고 만 눈. 숨막히는 긴장이 계속되었다. 계기판이 붙은 금속 상자를 조사하고 있던 니콜라스 박사가 말했다. 그 괴물이 이쪽으로 꽤 다가온 모양이야. 데이빗이 물었다. 유인해서 오게 한 뒤엔 어떻게 처치할 건가요? 네이슨 교수가 대답했다. 우리 계획을 가르쳐주지, 데이빗. 저 기계로 곧 오두막 옆에까지 왔다는 것을 알게 되면 밖에서 지하의 실험실로 통하는 문을 열 거야. 그리고 그걸 여기 가두는 거지. 데이빗은 등골이 오싹했다. 여기에 가둔다고요? 그렇지. 자동으로 문이 닫히게 하는 거야. 하고 네이슨 교수는 침착하게 말했다. 그러니까 스프링으로 놈이 안으로 들어갔을 때 자동적으로 닫는다는 거죠? 말 그대로야. 우리의 계획은 핵을 여기 함정에 빠뜨리고 눈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거지. 그러면 눈은 빛을 잃고 위험하지 않게 돼. 안에 가둔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데이빗이 가장 묻고 싶었던 질문이었다. 그러자 네이슨 교수는 계단 가까운 벽에 걸려있는 소방용 호스를 가리켰다. 저건 벽 뒤에 저수지와 직접 연결돼 있어. 저수지의 수면은 지하 실험실보다 2m나 높지. 그렇다면 빠른 속도로 물이 흘러나오겠군요. 그렇지, 데이빗. 우리는 그것을 몰아넣고 물을 끼얹는 거야. 물을 끼얹는 정도로 그 괴물을 처치할 수 있을까요? 네이슨 교수는 다시 가르쳐주는 듯이 말했다. 그게 어떤 괴물일지라도 결국 눈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지만 만일 그게 잘 안 되면... 그때는 이 오두막을 불태우거나 폭파시킨다. 그것을 몰아넣게만 되면 우리는 안전해. 집 밖의 눈은 그냥 보통 눈이 되는 거니까. 과연 저명한 과학자 두 사람이 세운 계획이다. 정확하고 치밀했다. 그때였다. 조금 전에 들은 그 엄청난 굉음이 다시 울려 퍼짐과 동시에 바닥이 흔들렸다. 또 눈사태다! 순간 무섭게 큰 소리가 났고 그것이 오두막에 부딪힌 모양이었다. 유리창이 와장창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네이슨 교수가 외쳤다. 어서 창문을 막아! 카렌과 데이빗은 재빨리 모포를 가지고 2층으로 뛰어 올라갔다. 그리고 창문을 막았다. 그들이 내려오자 니콜라스 박사가 외쳤다. 오, 진폭이 2초 간격으로 줄었어. 그놈이 낭떠러지를 넘어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 하고 니콜라스 박사는 그 계기판이 붙은 금속 상자를 가지고 계단으로 달려가며 말했다. 지하 실험실에서 기다리기로 하지. 그리고 계기판을 보고 있다가 때가 되면 문을 연다. 저도 가겠습니다! 데이빗이 뒤를 따랐다. 뒤에서 네이슨 교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부탁해! 여기는 나와 가렌이 지키고 있을 테니까! 그야말로 짧은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이 이처럼 길게 느껴진 적은 없었다. 꽉 쥐고 있는 주먹에 땀이 축축히 배어나왔다. 니콜라스 박사가 외쳤다. 데이빗, 보라고! 그러자 계기판의 바늘은 0을 가리키고 있었다. 문을 열까요? 잠깐 기다려! 니콜라스 박사는 잠시 뭔가를 생각하고 있었다. 핵이 아닌 것은 가두어도 소용이 없어. 하지만 좋아, 열어버려! 열 것까지도 없었다. 문틈으로 그것은 마치 물이 흘러들듯 들어왔다. 그리고 바닥을 기어다니기 시작했다. 작은 다이아몬드와 같은 불꽃이 뛰어다닌다. 데이빗은 문에 무거운 빗장을 뽑았다. 그리고 얼른 뒤로 가서 니콜라스 박사에게로 갔다. 눈이 와르르 밀려 들어온다. 방 한쪽 구석은 반짝반짝 빛나며 소용돌이치는 안개로 순식간에 보이지 않게 됐다. 데이빗은 두 손으로 소방용 호스의 밸브 핸들을 꽉 틀어쥐었다. 잠깐만, 아직 아니야. 니콜라스 박사는 데이빗의 손을 잡았다. 자, 이젠 됐어. 문이 닫혔어. 데이빗은 핸들을 돌렸다. 무서운 기세로 물이 뿜어져 나왔다. 안개는 부르르 떨며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 생명이 있는 증기처럼 실험실 한 구석을 빙빙 돌았다. 물은 안개를 뚫고 소용돌이치는 결정에 부딪혔다. 그러자 안개는 조용히 공중으로 불꽃을 튕겼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안개는 사라지고 말았다. 저게 핵이다! 데이빗은 테이블 뒤에 눈덩이를 노려보며 물을 쏘았다. 그게 바로 세 사람의 인간을 죽인 괴물인 것이다. 물의 힘은 무서웠다. 순식간에 그 덩어리를 몇 개로 떼어놓고는 벽에 밀어붙였다. 그러자 그것은 벽 쪽에서 소용돌이치다가 거품과 함께 녹아들어갔다. 그만 중지해! 니콜라스 박사가 소리쳤다. 데이빗은 핸들을 돌려 물을 잠갔다. 니콜라스 박사는 테이블 옆 바닥에 있는 빗자루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잿빛으로 말라빠진 눈덩어리를 쿡 찌르며 말했다. 생각보다 그리 대단한 놈은 아니었군. 그렇네요, 니콜라스 교수님. 교수님 말씀대로 역시 괴물이지만 눈이기 때문이겠죠. 데이빗은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오두막을 향하고 있던 눈과 오두막 사이에는 간격이 생겨 지면이 보이고 있었다. 카렌이 계단을 내려왔다. 아저씨, 괜찮아요? 괜찮아. 올라가서 아버님께 말씀드려. 우리가 그것을 해치웠다고 말이야. 정말 잘 됐어요. 카렌은 기뻐하며 활짝 웃었다. 카렌은 다시 계단을 올라갔다. 그런데 곧이어서 날카로운 소리가 데이빗의 귀를 울렸다. 데이빗이 얼른 뛰어가 보니 카렌은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부엌 쪽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럴 수가. 이쪽이 진짜였구나. 산을 향하고 있는 창문이란 창문은 모조리 부서지고 있었다. 그리고 푸르고 흰 빛의 안개에 쌓여 형태가 확실하지 않은 커다란 무언가가 바닥의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몸부림치며 나아가고 있었다. 그것은 가운데가 사람 키만큼 높이 부풀어 올라 있었고 씩씩 숨을 쉬는 것 같은 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리고 젤리처럼 바닥을 미끄러지듯 현관 쪽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아찔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괴물의 뒤에서 네이슨 교수가 반은 안개에 쌓인 채 몸부림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미친 듯이 그것을 향해 부엌 의자를 집어던지고 있었다. 데이빗은 괴물을 피하여 뛰어들어갔다. 정신없이 네이슨 교수의 손을 끌어당기며 방구석으로 데려갔다. 네이슨 교수는 완전히 지쳐 있었다. 그저 숨만 몰아쉬고 있을 뿐이었다. 정신 차리세요, 선생님. 이렇게 말했을 때 이번에는 카렌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카렌! 몸을 획 돌리고 바라본 데이빗은 이제 늦었다고 생각했다. 주위에는 안개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그 흰 덩어리의 괴물은 씩씩 소리를 내면서 이번에는 카렌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려 하지 않는가. 데이빗은 눈을 다치지 않으려고 두 손으로 눈을 가리며 안개 속으로 뛰어들었다.
데이빗은 무엇인가 차가운 축축한 것에 부딪혀서 넘어졌다. 그리고 숨이 막힐 것 같은 흰 덩어리 속으로 들어갔다. 이젠 다 틀렸구나. 눈앞이 캄캄해졌다. 우왕좌왕하던 데이빗은 가까스로 일어섰다. 손이 차갑고 굳어진 우유에 닿는 것 같아 기분이 나빴다. 씩씩. 옆에서는 기분 나쁜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토할 것 같은 역한 냄새에 숨이 막힐 것 같았다. 운이 좋았을까? 데이빗은 안개 속에서 헤쳐나올 수 있었다. 하지만 목도 얼굴도 손까지도 따끔따끔했다. 간신히 눈을 떴을 때 카렌의 모습이 보였다. 카렌! 카렌은 2층으로 통하는 계단 벽에 힘없이 기대 서 있었다. 데이빗은 카렌의 곁으로 뛰어갔다. 그리고 손을 잡고 끌어당겼다. 구석으로 밖에는 도망칠 곳이 없었다. 데이빗은 앞에 있는 암염자루를 피하면서 카렌을 끌고 갔다. 하지만 구석으로 피한다고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다만 얼마간 시간을 연장할 뿐이었다. 데이빗은 문득 그 처참한 베일리 씨의 사체가 생각났다. 자신은 어찌 되더라도 카렌만은 살리고 싶다. 무슨 무기가 없을까? 하지만 호스도 없고 집어던질 것도 없다. 그러다가 앞에 놓여있는 암염자루에 눈이 멈춰지자 문득 생각이 났다. 이놈도 어쨌든 눈이니까 녹을 거야. 눈길에 소금을 뿌리지 눈을 녹이기 위해서. 아직 맥을 못 추는 카렌을 벽에 기대 세워놓고 데이빗은 있는 힘을 다해 암염자루를 집어들었다. 자루 입쪽에서 소금이 흘러넘쳤다. 데이빗은 필사적으로 그 흰 핵 쪽으로 비틀거리며 다가갔다. 그리고 자루 입을 크게 벌려 소금을 퍼부었다. 쏟아져 나온 소금은 소용돌이치는 안개 속에 흰 괴물을 덮어버렸다. 데이빗은 마지막 힘을 내 남아있는 소금을 한가운데로 집어던졌다. 그러고 난 다음 카렌의 앞을 막아서며 보호해 주었다. 소금의 효력은 즉시 나타났다. 안개는 부르르 떨더니 뒤로 물러서기 시작했다. 바닥 위의 괴물도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다. 기분 나쁜 소리를 내는가 하면 푸른 불꽃은 점점 녹색으로 변해갔다. 그리고 경련을 일으키며 또 한 번 부풀어 오르더니 그 다음 고무풍선이 쭈그러들듯 납작해졌다. 이윽고 바닥 한가운데에는 잿빛의 진득한 물과 젤리 같은 물덩어리가 있을 뿐이었다. 방 안은 코를 찌르는 냄새로 가득 찼다. 데이빗은 숨을 몰아쉬며 빙긋 웃었다. 그리고 멍하니 있는 카렌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다. 이제 끝난 거야. 힘을 합해서. 걱정이 되어 달려온 드와이트 편집장과 일행은 방앗간 오두막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네이슨 교수가 말했다. 이젠 틀렸다고 생각했어. 나는 발을 삐어서 움직일 수 없었고 니콜라스 박사는 데이빗이 실험실을 나올 때 문을 닫았기 때문에 올라올 수가 없었지. 그런데 자네는 어떻게 암염을 던질 생각을 했나? 데이빗은 부끄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다. 교수님 덕분이죠. 교수님은 그놈이 괴물이지만 보통 눈과 다름없다고 가르쳐 주셨죠. 저는 마지막 순간에 그걸 생각해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끝없이 계속됐다. 이윽고 네 사람은 세 대의 자동차를 타고 웨스트오버로 돌아가기로 했다. 카렌은 데이빗의 차에 탔다. 두 사람은 바커산 쪽을 쳐다보았다. 조금 전 데이빗이 활약한 낭떠러지 위엔 달빛 아래 낙엽송 숲이 검게 누워 있었다. 그 낭떠러지 위로 바커산이 조용히 솟아 있었다. 하늘은 맑게 개고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 악마의 눈에 덮여 푸르고 희게 빛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얼마 전이었다고는 꿈에도 생각할 수가 없었다. 카렌은 불안한 듯 이렇게 물었다. 이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죠? 물론 그런 일이 발생할 확률은 100만 분의 1도 안 된다고 교수님이 그러셨잖아. 과학자는 많은 것을 만들어내지만 인간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은 모두의 힘에 의해서 반드시 멸망하는 거야. 이번 일만 해도 그걸 확실히 보여준 셈이야. 하고 데이빗은 카렌의 손을 꼭 쥐었다. 바커산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한 달이 축복하듯 두 사람을 비춰주고 있었다. 백설의 공포. 홀덴 지음, 박홍근 읽기, LS9 수정. 낭독 구자효, 정훈석, 최결, 나인은, 오혜성.